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전승환 지음, 출판사 다산초당, 낭독 이성은.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이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영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일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은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죠. 로맨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 하죠.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는 순간 속에 깃들여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취하는 밤. 왠지 술 한 잔이 부쩍 당기는 밤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씻어내고 싶을 수도 있고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나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빛에 끌렸을 수도 있지요. 그냥 즐겁고 행복해서 또는 슬프거나 마음이 허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술 한 잔이 그리울 수도 있죠. 마음을 알아줄 리가 곁에 없어도 그저 술이 친구가 되는 날, 술은 말없이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술이 때로는 비틀거리는 삶을 바로잡아준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이죠. 방황하던 젊은 날, 저는 시 한 편과 술잔을 놓고 참 많이도 울고 많이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울지 말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지. 바람이 차다고 고단한 잠에서 아직 깨지 않았다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은 거라네. 아차하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십상이지. 화투판 끝발처럼 어쩌다 좋은 날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야 그때뿐이지. 어느 날 큰 비가 올지 그 비에 뭐가 무너지고 뭐가 떠내려갈지 누가 알겠나. 그래도 세상은 꿈꾸는 이들의 것이지. 개똥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품고 사는 건 행복인 거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가. 자, 한 잔 들게나. 되는 게 없다고 술에 코 박고 오는 친구야. 백창호 시인의 술 한잔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세 라는 시입니다. 다소 격한 표현도 있지만 많은 분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시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인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죠. 이 시를 주변에 소개할 때마다 오늘은 술 한잔 해야겠다라는 대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누군가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어딘가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서로 다른 듯 보여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헛헛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더군요. 비록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술 한잔 같이 기울이고 시 한 편 나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누구나 적당히 술을 마셨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치고 뻔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난 기분이 들면서 감정에 더 솔직해지고 세상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행복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기분으로 쓴 시가 바로 나에게 고맙다에 실린 술 한 잔입니다.
이보게, 오늘은 술 한 잔 걸쳐야겠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루 살기도 나는 참 힘들었다네. 내 이야기 들어주며 함께 해주겠나? 이보게, 오늘은 얼큰이 취해야겠네. 바쁜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다 가까스로 땅을 밟고 서 있다네. 힘든 일이 취해 비틀거리기보다 낭만에 취해 이 땅 위에 서 있고 싶네. 내 속마음 들어주며 함께 해주겠나? 이보게, 오늘은 그대 마음을 적셔야겠네. 힘든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을 진실로 바라보며 정성 어린 한 잔 따라주고 싶네. 내 진심이 그대에게 전달되었는가? 오늘은 술 한 잔 걸쳐야겠네. 혹시 지금 힘겨운 시간을 겪어내고 있다면 당신에게 술 한 잔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을 처절한 외로움, 감내하기 힘든 슬픔,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그리움 같은 감정들을 이 술잔에 모두 담아 비워내시기를. 그렇게 서로의 삶을 술잔에 담아 나눠 마실 때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그 이야기들에 취하게 되겠지요. 한 사람이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승환이 내 존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다. 언젠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뭔가 뭉클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식인 저를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씀하시며 웃는 모습에 마음 한편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뭔지 곧바로 대답할 수 없는 사람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것이요. 만약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을 읽어보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고 죽을 수 있네. 자네가 가꾼 모든 사랑이 거기 그 안에 그대로 있고 모든 기억이 여전히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네. 자네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 만지고 보듬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은 베스트셀러여서 읽어본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무척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특히 사랑의 감정과 기억이 남아있다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문장을 읽고 전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음이 그저 끝이 아니라는 관계의 불멸성과 중요성을 잘 표현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아름다운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겨질 말과 행동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따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저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 시절 은사였던 모리 슈워츠 교수를 찾아가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당시 모리 교수는 루게릭병에 걸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앞서 소개한 문장처럼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까지 끝내는 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깨우치게끔 도와줍니다.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느라 분주할 때조차도 그 절반은 자고 있는 것과 같지. 엉뚱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야.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자신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 것에 헌신해야 하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행복해야만 하고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의미 없는 생활로 바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남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말한 모리 교수. 그의 말처럼 사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새삼스레 그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물이나 공기처럼 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 옷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랑하는 이가 죽은 후에 따라오는 이 질문을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집에서 하고 있겠지. 그 질문은 아무 대답도 허락하지 않는 은밀한 의문처럼 가까운 곳에서 계속 떠오른다오. 당신 옷 몇 점을 이 글에도 걸어두겠소. 존 버거의 에세이 아내의 빈 방의 한 구절입니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이자 화가, 비평가였던 그가 쓴 수많은 책 중에서 저는 이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쓴 글과 그린 그림이 담긴 책인데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절실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앞선 글을 읽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떠나보낸 뒤 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들,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면서 떠난 이의 부재를 마주하게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옷 몇 점을 이 글에도 걸어두겠다는 말, 그 문장에 담긴 진심이 제게도 절실하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존재가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이해가 됐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근원 역시 어디 먼 곳에 있는 거창한 목표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처럼 바로 제 곁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지요. 나만의 즐거움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존재를 잊지는 마세요. 당신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선량함과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삶을 대하는 정직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고도 보잘것없는 내 일상에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고귀하게 빛나는 하루하루와 따스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